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남몰래 품고 있는 아주 조용한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최근에 카톡 목록 쭉 내리다가 이런 생각 하신 적 없나요? 분명히 크게 다툰 것도 아니고 걔가 싫어진 것도 아닌데 어느새 연락 안 한 지 몇 달, 몇 년이 지나버린 친구들 말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어른들의 인간관계를 아주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대체 싸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그렇게 멀어졌을까요? 이번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향한 마음이 식어서도 아니고요. 그 친구가 변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그 우정을 유지하는 데 드는 구조적인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도 걔 잘못도 아니라는 거, 일단 이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우정이 예약제가 된 이유입니다. 우리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우정은 그냥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깔려있는 스마트폰 배경화면 같은 거였어요. 학교 끝나면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동네 PC방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돈이나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그냥 숨쉬듯이 공유했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각자의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자연스럽고 심지어 무료였던 관계가 갑자기 엄청나게 무거운 프로젝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연히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서로를 만나려면 다이어리를 쩍 펴고 일정을 맞추고 식당을 예약해야만 하는 아주 피곤한 상태가 된 겁니다. 밥 한 번 먹자고 할 때 거쳐야 하는 그 관문들, 벌써 숨이 턱턱 막히지 않나요? 서로 쉬는 날 맞춰야지, 중간 지점 어딘지 지도 앱 켜서 찾아야지, 게다가 퇴근 시간 뚫고 갈 체력이나 막차 시간, 심지어 다음날 출근 컨디션까지 싹 다 개선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누구는 육아 퇴근하면 녹초가 되고, 현대사회에서 다 큰 성인이 누군가를 밖에서 만난다는 건 진짜 이 어마어마한 마찰력을 전부 다 이겨내야만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스케줄표에서 아주 슬픈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나 밀린 월세 내기, 병원 가기 같은 일들은 진짜 너무너무 긴급하잖아요? 반면에 친구 만나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당장 오늘 안 만난다고 내일 큰일이 터지는 긴급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 이번 달은 진짜 너무 바쁘고 다음 달에 진짜 꼭 보자 하면서 끝도 없이 약속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시차, 그리고 카톡이 만드는 오해입니다. 여기 두 친구의 삶의 속도를 한번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A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퇴근해서 한숨 돌리고 스마트폰을 켜는데 B는 내일 새벽 출근이라 이미 골아떨어진 지 오래예요. A는 주말에 무조건 침대와 한몸이 되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B는 밖에서 사람을 만나서 떠들어야 살아나는 타입인 거죠. 이거 서로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단지 하루가 굴러가는 시계의 톱니바퀴 자체가 달라진 건데 이걸 서로 설명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조용한 시차가 결국 서운함으로 번역되고 맙니다. 다들 카톡창 멍하니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일이 없어졌는데 왜 답장이 없지? 예? 뭐야, 단답이네? 나한테 빡쳤나? 하트만 띵 누르면 끝? 이제 나랑 대화하기 귀찮다는 건가? 우리는 상대방이 남긴 아주 작은 온라인의 흔적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내면의 불안한 시나리오를 써내려갑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던지는 진짜 뼈 때리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어른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보다 해석이다. 와, 이 말 진짜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상대방은 그냥 상사한테 털리고 뻗어서 그 고단한 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을 뿐인데 우리의 뇌는 참 비극적이게도 그 침묵을 나에 대한 거절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혼자 소설 쓰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른바 메신저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연락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는데 역설적으로 답장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친구가 좀 힘든 카톡을 보냈다고 쳐볼게요. 대충 힘내라고 하긴 싫고 진짜 찐친으로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위로를 해주고 싶잖아요. 완벽한 문장을 고르고 내 경험까지 녹여내려다 보니까 답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서적 노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따 집에 가서 각 잡고 길게 써줘야지 하고 미루다가 결국 타이밍 놓쳐서 죄책감에 아예 안 읽은 척 해버린 경험? 솔직히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다름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우리가 감성적인 얘기만 할 순 없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커피값, 밥값, 택시비에, 청첩장, 돌잔치 축의금까지. 다 큰 성인이 친구를 만난다는 건 마음뿐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자본이 오가는 일입니다. 누구한테는 3만 원짜리 파스타가 그냥 화요일 저녁에 기분 좋은 소비일 뿐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이번 주 생활비를 몽땅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만남의 문턱, 그 진입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져 버린 거죠. 근데 돈보다 더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막 정착해서 안정기를 찾아가는 세계랑 여전히 방황하며 탐색하는 세계로 쫙 나뉩니다. 한 친구는 영끌에서 산 아파트 대출금이랑 육아 얘기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다른 친구는 이직 스트레스랑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둘 다 진짜 각자의 지옥에서 뒹굴고 있는데 일상에서 쓰는 단어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의 고통을 같은 무게로 공감해주기가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현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승진을 하거나 좋은 소식이 있어도 상대를 박탈감 느끼게 할까봐 좌랑질로 들릴까봐 입을 다물어요. 반대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바닥을 칠 때도 내가 너무 찌질해 보일까봐 징징대는 감정 쓰레기통 취급받을까봐 숨깁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둥글둥글하게 조심하는 사이 관계는 참 안전하고 매끄러워지는데 슬프게도 점점 얇고 텅 비어버리는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는 게 과연 인간관계의 실패일까요? 요즘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보면 관계가 조금만 삐걱거려도 진짜 너무 쉽게 그냥 손절해라, 인간관계 정리해라 이런 조언들이 넘쳐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손절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예의 없이 굴고 선 넘고 이용해 먹는 진짜 해로운 인간은 당연히 끊어내는 게 맞죠. 하지만 옛날에 매일 떡볶이 먹던 친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카톡하는 사이가 됐다고 해서 그걸 당장 끊어내야 할 관계에 죽음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정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핏에 맞게 관계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정말 흔하게 저지르는 바보 같은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내가 선톡 안 하니까 얘는 아예 연락을 안 하네? 어디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하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타이머 켜놓고 관계 테스트를 시작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소심하고 방어적인 테스트는 100%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상대방은 자기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예 몰라요. 걔는 그냥 오늘 하루치 업무 쳐내느라 바빠 죽겠고 마음속으로는 우리 땡땡이 못 본 지 좀 됐는데 여전히 잘 지내겠지? 하고 태평하게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무거운 죄책감과 억울한 오해들 틈바구니에서 대체 이 어른의 우정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좀 살펴볼게요. 이 복잡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바로 친밀함의 커트라인을 확 낮추는 겁니다. 진짜 좋은 친구라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TMI와 세세한 장면들을 전부 공유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섭섭한 게 있으면 혼자 오해의 성을 쌓지 말고 제때제때 가볍게 털어놓으시고요. 우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기보다 그 모양이 변하는 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가끔 툭 연락해도 나를 묘하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느낌 자체에 집중하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기약도 없고 부담만 주는 야 조만간 각 잡고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대신에 아주 가볍고 반복 가능한 신호를 던지세요. 예를 들어 야 길 가다 이 강아지 보니까 네 생각나더라 캐캐 이런 거 어때요? 여기엔 당장 주말에 만나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플래닝의 압박도 없고 당장 3분 안에 길게 답장을 써내야 한다는 정서적 부담감도 전혀 없잖아요. 그냥 나 방금 네 생각했어 라는 애정의 시그널만 가볍게 남기는 겁니다. 구구절절 긴 변명이나 거창한 안부 인사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팍팍한 현대사회에서 어른의 우정을 지켜내는 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단순하고 짧은 톡 하나를 툭 보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잘 지내?
자, 여러분은 오늘 밤 폰을 켜면 누구에게 이 가벼운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오지도 않을 완벽한 타이밍과 상대방의 선통만 가만히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